우리 국민의 힘으로,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바꿔봅시다. 코로나 국난 극복과 아울러서 동시에 우리는 민생 개혁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권 재창출 하려면 국민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민주당 정치가 뭐가 나냐? 뭐가 좋으냐? 민주당이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합니까? 과연 정치는 뭘 해야 합니까?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거다. 선거에서 이기는 거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이기고 권력 잡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권력으로, 그 선거 승리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정치가 할 일입니다. 저는 이른바 386 정치인입니다. 87년 6월 항쟁이 386 정치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 우리는 과연 성공했나? 우리 정치는 할 일 제대로 했나? 한번 돌아봅니다. 지난 30년 386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고 도지사, 시장,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권 교체도 해봤습니다. 지방 권력도 잡아봤습니다. 국회 과반수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얼마나 바꿨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단지 대통령 직선제 하나 하자고 6월 항쟁을 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단지 국정농단 정권 심판하자고 촛불 항쟁을 한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삶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싸운 겁니다. 경제는 발전했고 국민소득은 3만 불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삶, 민생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민생, 일자리, 부동산, 교육,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 교체를 하고 국회 과반수를 얻어도 국민의 삶을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정치는 실패한 겁니다. 정권은 바뀌고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생은 여전히 힘들다. 일자리, 부동산, 교육 여전히 어렵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2020년 오늘 대한민국 문제의 본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생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 현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996년에 4.6%였는데 지난해 8.9%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더 심해졌습니다. 1990년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 지난 지금 58%입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소기업은 대기업의 40% 수준입니다. 임금만이 아니고 노동복지의 양극화, 안전의 양극화 더 심각합니다. 1990년 산업재해로 죽은 노동자 수가 한 해 2,236명, 30년이 지난 2018년 2,142명, 대부분이 중소기업, 영세, 소기업 작업장의 노동자들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중산층이 집을 마련하는데 2008년에는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4.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땅값 지난 20년 사이에 4배로 뛰었습니다. 7,300조가 올랐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GDP 상승보다 5배나 큽니다, 이게.
같은 기간 모든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액 총액보다 14배나 많이 뛰었습니다. 교육은 더 심각합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직도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 학원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필기하고 암기하는 주입식 암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이런 식의 주입식 암기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지선다형 시험 문제로 줄 세우기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이런 불행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잘못된 교육이다, 교육 바꿔야 한다, 그 교육을 아직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교육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국가가, 정치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십 수백 장의 이력서를 써야 하는 청년들에게, 절반의 임금만 받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목숨 걸고 일해했던 산업재해 노동자들에게, 쫓겨날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집 한 채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지난 30년간 정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과연 정치가 존재했던 것입니까?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대표적으로 일자리, 집, 교육, 이 세 가지는 국민들이 걱정 안 하는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개혁 2030 계획을 짜야 합니다. 당장의 단기 대책, 응급 처방이 아니라 일자리, 부동산, 교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한다. 뿌리부터 바꾼다.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180석 국민들의 응답하는 길입니다. 일자리 양극화 해소해야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일자리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어도 생활 걱정 없이 1년, 2년 안에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전망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복지입니다. 20대 국회 때 독일과 프랑스, 유럽의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청년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청년 취업률이 높습니다. K방역의 선도 국가인 대한민국도 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99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의 99%가,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혁신 중소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집 문제도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자기 집이든 임대든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집에서 평생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땅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수익이 높아야 합니다. 땅보다 사람이 흘리는 땀이 더 대접받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 경제입니다. 교육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교육 철학, 교육 내용, 교육 방식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암기하는 가짜 교육 과감하게 혁파해야 합니다. 체력과 감수성,
인격과 사회성,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의 경험, 이런 거를 키우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이 진짜 교육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은 늘어났는데 왜 국민들의 민생은 아직도 어려우냐? 이번 새로 출범하는 민주당 지도부,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내놔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는 10년 안에 해결되겠다, 이런 믿음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갖도록 만듭시다. 그래야 투기꾼들이 마음이 떠납니다. 대한민국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다 갔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180석을 준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돌이킬 수 없는 근본 개혁을 하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 동의를 얻고 야당도 설득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제도로 도장을 찍어버립시다. 법을 바꾸는 국회는 늘 기득권 다수파였습니다. 그래서 대결 국회, 교착 국회였습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국회도 확실한 개혁 과반수가 만들어졌습니다. 180석 민주당은 헌정사상 획기적 사건입니다. 결정이 가능한 국회, 개혁이 가능한 국회가 된 것입니다. 180석 국회는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입니다. 이제는 기득권 세력 때문에 개혁을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180석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근본적인 대답, 현장에 먹힐 수 있는 대답 만들어 냅시다.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이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이 방향이 옳다, 그러면 국민들은 함께 해줄 것입니다. 민주당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다려줄 것이고 지지해줄 것입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과 함께 근본적인 민생개혁의 길,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갑시다. 이 길이 6월 항쟁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촛불 항쟁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저 같은 386 정치인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